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가겠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요.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탈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본인의 뜻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 이런 것을 가지고 면책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윤 전 대통령을 보고 탈당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판단해서 탈당하라고 한다면 우리 당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봐요. 국민의힘은 사당이 아닙니다. 공당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당의 지속성은 계속돼야 되는 것이고 윤 대통령과 이 국민의힘은 사실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하지만 그런 윤 대통령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당이 아니죠.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지금의 이 사태를 몰고 왔던 정말 이재명 대표에게 정말 이 대통령이라는 걸 안겨주기 직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을 만들고 정말 그런 상황을 더욱더 부추긴 이 책임을 지고 일단 당과 선을 끊어라. 이거는 당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요. 그리고 저 김문수 후보가 지금 맥락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 계엄에 대한 거는 당도 책임이 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만 내보낸다고 해서 그 면책될 수 있겠는가? 그거는요. 비상계엄이 발생하고 작년 12월 달에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은 왜 윤석열의 출당이 반드시 필요한가? 며칠 전에 일요일 그 페이스북 메시지를 봤잖아요. 진짜 일말의 양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조용히 빠져 있을 테니까 정말 잘 되길 바란다. 네. 멀리서나마 내가 마음으로 응원하겠다. 그거 나타나지 말아야죠. 그리고 나를 밟고 가라. 벌써 진즉에 이런 말을 했었어야죠. 상식적인 정치인이면 그랬을 겁니다. 네, 상식적인 정치는 그래요. 그런데 뭐 여러분과 뭐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뭐 저는 당에 대해서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저 말을 누가 믿어요? 예, 쌍권이 면회 갔을 때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얘기들.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면회 전날에 개인 자격으로 면회 가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속된 말로 또 또 진노를 해가지고 네. 예? 그거에 대해서 따지고 왜 당이 저 정광훈 세력 저 세이브 코리아처럼 빡세게 왜 아스팔트 투쟁 안 하냐 뭐 그런 그 주문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뭐 나는 당과 당원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이 엉겨 붙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언론에서 당은 어떻게든지 이제 윤석열을 떼어놓으려고 하는데 윤석열은 엉겨 붙는다. 예. 이런 거고 왜 그 엉겨 붙겠어요? 지금 어제 뭐 재판 그다음에 내일 모레 뭐 김건희 소환 등등 이 사법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데 점점 그 심화되고 있는데 그 뭔가 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당에서마저도 이제 출당 당하면은 어디 이제 갈 때 올 때 갈 데 없는 좀 외톨이 신세가 되는 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저런 식의 저 메시지를 내면서 또 이 판에 그 끼어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대선을 조금이라도 좀 이 불리한 판세를 조금이라도 좀 반전시키고자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뭐 분명한 거 아닙니까? 네. 국민 여론도 지금 그렇고요. 자, 과거를 한번 좀 여러분들 회상을 해보시죠. 윤 전 대통령은 이 국민의힘이 마치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그런 정당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중요한 비상계엄을 할 때도 당에 이런 방구 상의를 한 적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지난 총선 때도 보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시 당에서 요구했던 것들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종섭 대사 문제라든지 황상무 문제라든지 2,000명 문제라든지 정말 이 고비고비마다 정말 당에서 악전고투하면서 제발 좀 이걸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절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선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의 이 사태를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초법적인 이걸 하면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즉 보수의 어떤 뿌리를 전부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비상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이재명은요, 이 사법 처리가 이번 지금 이쯤에 네, 다 그럼요. 완료됐을 겁니다. 맞습니다. 깨끗하게 이재명은 떴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리 조기 대선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네, 그렇죠. 헌법재판소 저러지 않았을 겁니다. 네. 대법원이 저렇게 지금 곤욕을 당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 본인이 지금 자초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결국 탄핵과 뒤이어진 이 모든 과정을 보면, 근데 이걸 가지고 당에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부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이 일요일에 그 윤석열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고는 당원들이 정말 좀 제대로 정신 박힌 당원들은 다 속으로 이제 붕괴를 한 거죠. 언제까지 우리 국민의힘을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하는가? 더 뭐 추가적으로 망가뜨릴 그게 남은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찌 보면 이재명을 위한 이건 이 단순한 해당 행위를 넘어서 이적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요. 뭐 요즘은 선대위원장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역할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 정리를 못 한다? 그러니까 뭘 어디 가서 뭘 표를 얻어요? 그러니까 뭐 국민들 앞에 가서 어떤 주장을 할 겁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옆에 가서 야 김문수 후보 찍어야 돼. 근데 왜 찍어야 돼요? 그러면 뭘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윤통은 잘라내고 단절하고 새 출발하겠대. 요 한마디라도 할 수 있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예? 그래도 김문수가 뭐 한때는 뭐 개몽령이네 뭐네 윤통 카바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뭐 후보까지 된 건 맞지만 이제 정말 좀 정신 차리고 윤통하고 단절하고 새 출발하겠대. 요번 한번 믿어보자. 최소 이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그 공천 과정에서 보여줬던 정말 막장극도 지금 뭐 제대로 사과도 하지도 않고 그냥 스물스물 흘러가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윤 대통령 관계도 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김문수 후보가 오늘 뭐 당과 뭐 대통령의 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신 당하고 지금 이 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하고의 도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국민과 당원에 대한 도리는 뭡니까, 김문수 후보님?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정도를 해줘야지만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못하는 이유가 소위 얼마 안 되는 그 아스팔트 세력들을 혹시 자기가 떠날까 싶어서 그걸 붙잡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지 않는데, 자 지금 보시면 여론조사 오늘 나온 것도 한번 보시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일단 후보 단일화가 되면서 그나마 지지율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재명과는 큰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걸 넘어서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무난하게 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한동훈 후보나 저희들이 이 김문수 후보한테 요구하는 것 자체가 김문수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거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이걸 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있다.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기 이제 뭐 좀 오랜만에 좀 지지율이 격차가 좀 줄어들었다 한계를 리서치 결과인데요. 저 조사에서 윤석열 출당시켜야 된다고 58.4%예요. 네. 58.4%. 예, 출당시키면 안 된다는 한 30% 그러니까 2배 차이 납니다. 이게 국민 여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수가 결집을 하기 위해서는 또 결집을 하고 중도를 확장을 해서 결국 49대 51 싸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그걸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당에 뭔가 어떤 국민들에게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만 일단 마련해 줘야 되는 게 후보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어제 그나마 뭐 참 뒤늦게 했긴 했지만 계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번 근데 경선 과정에서 TV 토론 때는 계엄령에 대해서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스마트한 접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그때 해서 참 경악스럽게 만들었는데 어쨌건 지금 죄송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나와서 뭔가 이제 추진하려고 있긴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이거를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미련을 빨리 좀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운동에 솔직히 선거 운동에 신이 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선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네. 그러려면 최소한의 것들을 해놓고 난 다음에 국민들에게 정말 읍소를 하든지 요즘 매일 가서 절을 하시던데 그 절하는 거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 뭘 해놓고 절을 해야죠. 뭘 해놓고 정말 이 국민들에게 요구를 해야지 절만 한다고 그게 다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어제 뭐 채널A에서 뭐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데 저는 한마디로 평을 하면요 언발에 오줌 넣은 거예요. 예, 언발에 오줌 넣으면 그게 얼었던 발이 뭐 풀립니까 녹습니까? 예,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쭉 그 워딩을 보세요. 계엄으로 인해서 뭐 이 수출과 외교 이런 문제 등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 그거 인지 알았어요? 예. 지금 1사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역성장을 했어요. 마이너스 한국만 0.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25%. 네. 주요 19개국 중에서 꼴찌입니다. 네. 1사분기. 그럼 이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률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어렵지 않잖아요. 계엄이 없었으면 이렇게 됐겠어요? 계엄으로 인해서 정말 그 가뜩이나 식어가던 그 소비, 경기 이런 것도 더 그 냉각하고 꽁꽁 얼어붙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그리고 자영업자들 지금 뭐 고사 위기고 뭐 그런데 그거를 뭐 이제서야 뭐 안 것처럼 뭐 고통 그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 이거 늦어도 너무 늦은 거죠. 그리고 본인의 뭐 과거 계몽령 옹호 발언 또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고 이재명 세력의 줄 탄핵 때문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밝히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마지못해 떠밀려서 하는 저런 사과가 무슨 진정성이 있고 무슨 울림이 있겠습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경제 대통령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경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지금 경제를 침체를 만들었던 원인 그것에 대한 지금 뭐 사과와 또 그것에 대한 비전 전망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전 세계가 경제 중에서 한국만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바로 이 계엄령입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이 위축되고 또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의 어떤 통상협상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작용이 돼서 결국은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한 거거든요. 심지어 그 과도기에 대통령 대행을 맡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고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와서 9일 만에 그냥 드랍해버리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국민들이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희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나마 보수가 국민들에게 염치가 있으려면 총리를 맡았던 한 대행이 그래도 이 끝까지 경제를 책임져 주고 그리고 이 국민의힘이 정말 통렬한 반성을 하고 자기들이 정말 대통령을 잘못 인도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최소한 보여주면 그나마 저 민주당의 지금 이 폭주를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도 한 게 없어요. 뭐 아무 일도 없었다? 계엄회 할 때 아무 일도 그 동조한 분 누구예요? 윤상현, 나경원 이런 분들, 권성동 이런 분들 다 동의했는데 지금은 가서 열심히 또 선거운동 한다고 으쌰으쌰 하고 있어요? 아니 요번에 그 한밤에 그 공천 쿠데타 일으켜놓고도 과거를 묻지 마세요.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리 선거운동 같이 해요? 한동훈 왜 안 해? 일로 와 같이 합시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아니 자기들은 과거 묻지 말라 그러면서 왜 맨날 한동훈 후보 나올 때마다 무슨 단계 문제를 끌어당겨요? 그러니까요. 예? 그 자기들은 그렇게 한 거는 하나도 묻지 말라 그러고 잊자 그러고 우리 함께 가자 그러면서 계속 그거는 지금 문제를 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보면 자기들의 그 알량한 기득권을 절대 놓지 않겠다. 이제 그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김문수 후보가 정말 지금에서는 과감한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이거 내리지 않으면 선거에서 우리가 중도층 확보라든지 선거 승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팀이 안 돼요. 지금 한덕수도 지금 발 뺐잖아요. 그 한덕수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어요? 한덕수 당연히 지금 나와서 본인 이 경선판을 개판 만든 게 누굽니까? 지금 본인이 출마한다는 썰을 흘리면서 결국 이 경선판을 마이너리그로 만들고 마지막에 완전 개판치게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한덕수 아닙니까? 근데
숨어버렸어요.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숨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친년들이 그렇죠. 예. 아, 자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죠. 그냥 집에 가버리면 돼요? 예. 그렇게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이 난리를 쳐놓고 당에 그렇게 피해를 줘놓고 마지막으로 그냥 떠나버리면 그냥 끝없이 아무 일도 없는 겁니까? 그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왜 한덕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별 얘기도 못하고 조용하고 구린데가 많으니까 그러겠죠. 친년들이 한덕수를 모셔갖고 뭐 옹립하려고 했다가 그게 이제 꼭 당원들 명예혁명으로 꼬꾸라지니까 좀 구린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이 상태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를 도울 수 있는 것은요. 결국 뭡니까? 이재명이 하는 그 행동 중에 문제점도 있잖아요. 네. 어제도 또 그 바로 그냥 직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콜롬비아의 마야광하고 그 비유를 하면서 이재명이 지금 뭐 대법원을 그런 식으로 다루려고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이라는 게 콜롬비아 마야광이 미국으로 송환되는 그 콜롬비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그 탱크로 저 콜롬비아 대법원을 밀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냐.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요, 요즘 저 김문수 후보나 뭐 누가 제대로 이재명 저격한 적 있습니까? 네. 친년 중에 뭐 이재명하고 딱 뭐 이런 거 갖고 정확하게 전곡을 찔러가지고 한 거 있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도 이재명과의 투쟁을 그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빡세게, 가장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